TV 화면이 깜빡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얼굴, 그 차가운 미소가 스튜디오 조명 아래서 빛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그 남자, 민석의 아버지로 소개되는 사람, 그는 바로 고등학교 시절 나를 깨이라고 비웃으며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들던 담임 선생님이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그날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메아리 쳤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나는 소파에 기대어 리모컨을 쥔 채 얼어붙었다. 민석은 옆에서 팝콘을 집어 먹으며 웃고 있었다. 우리 아빠가 TV 출연이라니. 재미있겠다. 그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과거의 상처가 피를 흘리며 깨어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이 남자가 민석의 아버지일 수 있지? 그 선생님. 김태준 씨 맞니? 이제는 아버지로 불리는 그 사람이 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옥이 민석의 가족으로 돌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봄. 나는 아직 내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교복 주머니에 숨긴 채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조용히 버티는 나날들. 태준 선생님은 담임으로 우리 반을 맡았고 처음엔 그를 믿었다. 그는 강의실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격려하는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체육 시간 후 탈의실에서 내 시선이 우연히 친구의 등에 머물렀을 때 모든 게 변했다. 누군가의 귓속말이 선생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그는 나를 불렀다. 지훈아, 남자애가 남자애를 그렇게 쳐다보는 건? 이상하지 않냐? 그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교실은 웃음으로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나는 무너졌다. 게이라는 단어가 내 이름처럼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피하고 선생님은 장난이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그 장난은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학교 복도에서, 식당에서,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조차 그 조롱이 따라왔다. 나는 집에 가서 베개를 물고 울었다. 왜 나일까? 왜 이 감정이 죄가 될까?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를 숨겼다. 책 속으로, 음악으로, 그리고 꿈속으로. 대학에 들어서면서 나는 조금씩 숨을 쉬기 시작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태준 선생님에 대한 분노는 가시지 않았고 때때로 밤에 깨어 나를 괴롭혔다. 그런 나에게 민석이 나타났다. 카페 알바를 하던 3학년 여름. 그는 손님으로 왔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그의 미소가 밝아서 나는 무심코 웃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왔다. 오늘은 나대로 할까?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석은 건축을 전공하는 1학년생으로 자유분방하고 솔직했다. 나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 그냥 좋아하면 그게 다야.
그의 말은 내 가슴에 스며들었다. 처음으로 나는 내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나 남자를 좋아해. 그날 밤 공원 벤치에서 우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내 눈물은 마를 줄 몰랐다. 민석은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그게 내가 아니야. 그게 내 일부일 뿐이야. 그 순간 나는 사랑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시련을 동반했다. 민석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우리 집은 보수적이야. 아빠는 교사 출신이라. 규칙을 좋아해.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했다. 내 과거를 알면 그는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는 2년을 조용히 보냈다. 주말 데이트, 작은 여행, 서로의 꿈을 나누는 밤들. 민석은 나를 지켜주었고 나는 그에게 의지했다. 언젠가 가족에게 소개할게 그는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TV를 통해 다가올 줄은 몰랐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화면 속 태준 씨가 가족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은퇴한 교사예요. 제일 자랑스러운 건 아들 민석이죠. 건축가 꿈을 키우는 녀석이에요. 카메라가 민석의 사진을 보여주자 내 손이 떨렸다. 민석은 옆에서 아빠가 나 자랑하나 봐 하며 웃었지만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회상 장면이 이어졌다. 태준 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옛 영상. 그 영상 속 젊은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다. 바로 그 사람. 나를 지목하며 웃던 그 표정. 학생 여러분. 인생에서 잘못된 선택은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의 말은 지금도 날카로웠다. 나는 리모컨을 던지고 싶었다. 민석이 물었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소리쳤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그 사람이 나를 망친 사람이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석은 내 어깨를 토닥이며 내일 가족 모임 있어. 같이 갈래? 라고 물었다. 나는 망설였다. 가면 모든 게 드러날 터였다. 가지 않으면 민석을 속이는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갈게 다음 날 우리는 민석의 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평범한 한국 가정의 모습. 문을 열자 어머니가 환하게 맞아주었다. 민석아. 친구 왔어? 잘생겼네.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서자 태준 씨가 앉아 있었다. TV 속 그대로의 그 얼굴. 그는 나를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민석아. 이 친구는 민석이 소개했다. 지훈이야. 쟤.
특별한 친구 태준 씨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아. 그래? 어디서 만났어? 그의 목소리가 익숙했다. 그 조롱 섞인 톤. 나는 대답했다. 대학에서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훑는 순간 무언가 스쳤다. 그는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아니, 모를 리 없었다. 그 눈빛이 증명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와 반찬이 놓여 있고 가족 대화가 오갔다. 어머니는 민석의 미래를 걱정했고 여동생은 학교 이야기를 했다. 태준 씨는 조용히 먹다가 갑자기 물었다. 지훈 씨,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 내 포크가 멈췄다. 서울고요. 그의 미소가 번졌다. 아. 서울고? 나도 그 학교에서 가르쳤지. 담임했던 적 있어. 민석이 웃었다. 아빠가 교사셨잖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일부러 물었다. 그날 이후 대화가 어색해졌다. 태준 씨의 시선이 나를 압박했다. 젊은이들 요즘은 자유로워지네. 옛날엔 그렇게 살 수 없었지. 그의 말에 어머니가 웃었지만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식사가 끝난 후 민석이 부엌으로 가자. 태준 씨가 나를 불렀다. 지훈 씨. 잠깐 이야기 좀 해. 그의 방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혔다. 너. 그때 학생이었지? 서울고 2대 3반.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네, 그는 웃었다. 그랬구나. 세상이 좁네? 그런데 아직도 그 버릇은 고치지 않았어. 그 말. 게이라는 단어를 삼키며 한 그 말.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생님. 그건 제 3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3. 그건 병이야. 민석한테 말할까? 위협이었다. 나는 방을 나와 민석에게 말했다. 나. 갈게. 민석이 쫓아나왔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모든 걸 털어놓았다. 과거의 상처, 선생님의 조롱, 그리고 오늘의 충격.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가 그랬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가 흔들렸다. 민석은 집에 가서 아버지와 대면했다. 아빠. 지훈이를 왜 그래? 태준 씨는 부정했다. 장난이었어. 옛날 일인데, 하지만 민석은 알았다. 그의 아버지가 보수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배척하려 한다는 걸? 민석은 나에게 왔다. 미안해. 내가 해결할게. 우리는 공원에서 앉아 이야기했다. 네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게 싫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아니. 이건 내 과거야. 네가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랑이 깨질까봐. 그때부터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았다. 고등학교 시절의 나. 숨기던 그 아이. 이제 25살. 나는 강해졌을까? 민석 덕분에 나는 조금씩 용기를 냈다. 일집의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내가 그것을 안아줄 수 있어. 한 선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내 감정을 적으며 오늘은 민석의 미소를 봤어. 그게 내 힘이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민석의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나는 가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석이 혼자 갔다. 돌아온 그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아빠랑 이야기했어. 내 과거를 알았대. 그리고 미안하다고 오나는 놀랐다. 정말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도 후회하신대. 교사 시절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건 시작이었다. 태준 씨가 직접 연락했다. 지훈 씨.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은 TV 속과 달랐다. 피곤하고 후회로 물든. 그때 내가 잘못했어. 내 감정을 비웃은 게 그는 눈을 피했다. 나도 젊었을 때 비슷한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더 세게 나왔지. 그의 고백이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자란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살았다. 민석을 사랑하네? 내가 민석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걸로 됐어. 그날 우리는 화해했다.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석과 나는 한강에서 산책했다. 눈이 내리는 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지훈아. 나랑 평생 함께할래. 반지가 빛났다. 나는 울었다. 그 순간 과거의 상처가 녹아내렸다. 태준 씨도 초대에 응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는 나를 아들처럼 안아주었다. 미안했다. 그의 속삭임이 따뜻했다.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시련이 있을 테지만 이제 우리는 강해졌다. 사랑은 선택이었고 용서는 자유였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었다. 민석과의 약혼 후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준비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섞인 소박한 세러모니. 어머니는 기뻐하며 한복을 준비해 주었고 여동생은 꽃을 담당했다. 태준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축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한 불안이 남아 있었다. 정말 받아들여진 걸까?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건 밤에 혼자 있을 때 고등학교 시절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태준 선생님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는 장면? 나는 깨어나 민석을 안았다. 꿈 꿨어. 그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있잖아. 결혼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빠가 엄격해서 어렸을 때부터 압박 느꼈어. 교사가 되라고 했지만 나는 건축을 꿈꿨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나한테 자유를 줬어. 나는 그의 뺨을 닦아주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 대화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동시에 나는 사회적 시선을 의식했다. 한국에서 LGBT 커플의 결혼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속삭임이 있었다. 민석이? 그럴 줄 몰랐네. 하지만 우리는 무시했다. 대신 커뮤니티를 찾았다. 서울의 게이 바가 아닌 지원 그룹. 그곳에서 우리는 비슷한 커플을 만났다. 인내가 핵심이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어느 날 태준 씨가 우리를 불렀다. 그의 집에서 그는 옛사진 앨범을 꺼냈다. 이게 나 젊었을 때야. 사진 속 그는 미소 짓는 청년이었다. 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남자, 그의 고백에 우리는 놀랐다. 하지만 시대가 달랐어. 숨겼지. 그리고 그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울었다. 지훈아, 내가 용서해준 덕에 나도 과거를 직면할 수 있었어. 그날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태준 씨는 내가 잘못 가르친 걸 이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LGBT 지원 단체의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작은 변화. 하지만 의미 있었다. 봄이 왔다. 결혼식 날. 한강공원에서 우리는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겠어. 손님들은 박수를 쳤다. 태준 씨가 연설했다. 사랑은 형태가 아니야. 마음이야. 그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 후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아파트. 하지만 우리 둘이었다. 매일 아침 민석의 커피 향이 나를 깨웠다. 좋은 하루 되길. 그의 키스가 시작이었다. 하지만 삶은 평탄하지 않았다. 직장에서의 차별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동료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온이 게일의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어색한 시선. 상사는 개인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미지에 신경 써라고 했다. 나는 화가 났다. 내 사랑이 문제인가요? 퇴근 후 민석에게 하소연했다. 포기하지 마.
내가 오라오 그는 나를 안아주었다. 그 힘으로 나는 목소리를 냈다. 회사에 편지를 썼다. 다양성을 존중해 주세요. 작은 반향이 일었다. 일부 동료가 사과했고 상사는 정책을 바꿨다. 여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웃었다. 여기서 늙자. 민석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에 파도 소리가 과거를 불러왔다. 태준 선생님의 목소리. 나는 이제 자유로워. 나는 중얼거렸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를 숨겨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 보냈고 놀랍게도 받아들여졌다. 이건 용기 있는 이야기예요. 편집자의 말이 힘을 주었다. 가을. 책이 나왔다. 서점에 쌓인 내 책을 보며 나는 떨었다. 리뷰가 왔다. 감동적이다.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 하지만 비판도 있었다. 이런 걸 왜 쓰나? 온라인에서. 태준 씨가 전화했다. 자랑스러워. 네가 나를 변화시켰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석과 우리는 서점 투어를 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했다. 사랑은 모두의 권리야. 청중의 박수가 쏟아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1주년 기념일. 우리는 태준 씨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가족 모두 모여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다. 앞으로도 함께하자. 태준 씨의 잔치가 올랐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상처는 치유되었고 사랑은 성장했다. 우리 이야기는 계속될 테지만 이제 빛 속에서 2주년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더 큰 도전을 맞이했다. 민석의 건축 프로젝트가 성공했다. 그는 작은 스튜디오를 차렸다. 내가 영감이야.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성공은 시기심을 불렀다. 옛 친구가 연락했다. 민석이 게이 커플? 충격이네. 이 소문이 퍼졌다. 민석의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이미지 문제로 그는 울었다. 내 꿈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나는 그를 안았다. 함께 다시 세우자. 우리는 전략을 세웠다. 소셜미디어로 이야기를 공유했다. 사랑의 건축이라는 시리즈. 민석의 디자인과 우리의 삶을 엮어 반응이 폭발했다. 멋져요. 지지해요.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왔다. 게이 커플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디자인. 이게 진짜 건축이야. 민석의 눈이 빛났다. 동시에 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TV 출연도. 아이러니하게 그 프로그램에서 태준 씨를 만난 지 2년 만에 나는 같은 무대에 섰다. 과거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기자의 질문에
나는 태준 씨를 봤다. 그는 객석에 앉아 있었다. 용서와 사랑으로요. 그리고 가족의 변화로 방송 후. 그는 다가왔다. 내가 자랑스러워 포옹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인 시련도 왔다.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졌다. 내 어머니. 보수적인 분. 그녀는 우리 관계를 아직 모른다. 민석이는 그냥 친구지. 그녀의 전화에 나는 망설였다. 결국 방문했다. 병원 침대에서 나는 말했다. 엄마. 민석이는 제 파트너예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리니? 눈물이 흘렀다. 엄마. 사랑이에요. 며칠간의 대화 끝에 그녀는 안아주었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그 용서가 내 마지막 상처를 닫았다. 봄. 우리는 입양을 고려했다. 아이를 키우는 게 꿈이었다. 상담소에서 배웠다. 한국에서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어. 우리는 준비했다. 교육, 상담. 태준 씨가 도왔다. 나도 도울게. 할아버지가 될 테니까. 웃음이 터졌다. 여름. 프로젝트가 완공되었다. 센터 오픈식. 수백 명이 모였다. 민석의 연설. 이 건물은 사랑의 공간입니다. 박수 속에 우리는 키스했다. 자유였다. 가을. 어머니가 퇴원했다. 가족 모임에서 그녀가 태준 씨와 이야기했다. 우리 아들들. 잘 됐네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겨울. 3주년. 눈 내리는 거리에서 우리는 걸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발자국이 쌓였다. 삶은 여정이었고 우리는 함께였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5년 후 우리는 30대가 되었다. 민석의 스튜디오는 성장해 여러 도시 프로젝트를 맡았다. 나는 작가로 안착했다. 두 번째 책 변화의 문이 나왔다. 태준 씨는 이제 완전한 지지자였다. 그는 학교 재직 시절 동료들에게 강연을 했다. 다양성을 가르칩시다. 그의 변화는 나를 감동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왔다. 법적 결혼.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청원에 서명했다. 시위에 나섰다. 평등을 거리에서 외쳤다. 언론이 우리를 취재했다. TV에서 만난 운명적 커플, 제목이 웃기면서도 아팠다. 개인적으로 나는 우울증을 겪었다. 성공 뒤의 공허. 나는 충분할까? 민석에게 물었다. 그는 상담을 제안했다. 함께 가자, 세션에서. 나는 고등학교 트라우마를 깊이 파헤쳤다. 선생님의 말 때문에 나는 나를 미워했어.
치료사는 말했다. 그건 그의 문제야. 내가 아니야. 치유의 과정이었다. 민석도 스트레스를 받았다. 프로젝트 마감에 쫓기며 쉬작 우리는 휴가를 갔다. 부산으로. 바다 앞에서 우리는 재서약했다. 다시 선택해 눈물이 흘렀다. 가족은 더 커졌다. 태준 씨의 손녀, 여동생의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는 삼촌이 되었다. 애가 우리를 좋아해. 민석의 미소가 밝았다. 사회 변화도 왔다. 법이 조금씩 움직였다. 우리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다. 숨겨진 사랑의 여정 방송 후 편지가 쏟아졌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하지만 갈등도 있었다. 옛 동창이 나타났다. 고등학교 친구. 그때 미안해. 이제 이해해 화해였다. 괜찮아. 나도 변했으니까. 10년 후. 우리는 35살. 센터를 확장했다.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년. 현우. 아빠들. 그의 부름에 심장이 녹았다. 교육은 도전이었다. 사랑이 뭐야? 현우의 질문에 우리는 대답했다. 모두를 포용하는 거야. 태준 씨는 은퇴 후 회고록을 썼다. 내 실수와 구원, 서문에 나를 언급했다. 지훈이가 나를 구했어. 삶의 절정에서 우리는 알았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은 변화시킨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 끝은 아름다웠다. 현우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불안이 시작되었다. 아빠. 왜 우리 가족은 다른가요? 그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나는 민석을 봤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는 현우와 앉아 이야기했다. 사랑은 형태가 달라도 같아. 아빠들이 서로 사랑하듯이 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럼 나도. 우리는 웃었다. 네가 느끼는 대로야. 하지만 학교에서 괴롭힘 소문이 들려왔다. 현우네 아빠들께 이래. 나는 분노했다. 태준 씨에게 전화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는 학교에 갔다. 옛 교사로서 다양성을 가르칩시다. 그의 개입으로 학교 프로그램이 바뀌었다. 내 소설 3번째. 가족의 비이 나왔다. 현우를 모델로 한 이야기. 베스트셀러. 하지만 비평가들이 현실성 없어라고 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민석이 말했다. 내 진심이야. 팬레터가 위로가 되었다. 아이 엄마예요? 덕분에 이야기했어요. 민석의 프로젝트. 엘지빌 센터 네트워크. 전국으로 확장. 내 꿈이 실현됐어. 나는 자랑스러웠다. 여름 휴가. 가족 여행. 강원도로.
현우가 웃으며 뛰놀았다. 밤에 불꽃놀이 보며 우리는 속삭였다. 이게 행복이야. 가을. 현우의 학교 행사. 나는 연설했다. 아이들은 우리 거울이야. 사랑으로 키우자. 박수가 터졌다. 겨울. 크리스마스. 현우의 선물. 그림. 가족. 우리의 모습. 눈물이 흘렀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사회적 반발이 왔다. 보수단체의 시위. 전통 파괴. 우리 센터 앞에서. 뉴스에 나왔다. 동성 커플의 영양 위협 전화가 왔다. 나는 두려웠다. 포기할까? 민석이 말했다. 아니. 싸우자. 우리는 기자회견 열었다. 사랑은 권리야.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명인들도. 여론이 바뀌었다. 태준 씨가 강연했다. 내 과거 실수로. 이제 목소리 내어 그의 이야기. 다큐에 실렸다. 수상했다. 현우는 강해졌다. 엄마들처럼. 나도 지킬게. 그의 말에 웃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번아웃. 휴식 필요. 민석과 산으로. 내가 필요해. 그의 말에 회복했다. 법 변화. 동성 파트너십 인정. 우리는 등록했다. 공식적으로. 우리야. 기쁨이었다. 결국. 시위는 끝났다. 승리. 우리의 여정. 모델이 되었다. 40대. 우리는 멘토가 되었다. 젊은 커플 상담. 과거처럼 숨기지 마. 조언했다. 현우 대학생. 아빠들 덕에. 나 자신을 사랑해. 태준 씨 병들었다.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고마워. 지훈아. 내가 내 삶 바꿨어. 우리는 울었다. 그의 마지막. 사랑 안에 평화로웠다. 추모식. 그의 회고록 재판. 유산이 되었다. 민석과 나는 은퇴 계획. 여행. 책 쓰기. 함께 늙자. 현우의 결혼. 아빠들. 축복해줘. 우리는 웃었다. 삶의 반성. 상처에서 성장으로. 60대. 우리는 노년. 현우의 아이들. 손주. 할아버지들. 웃음소리 가득. 책 4권째. 자서전. 시간의 선물 의출간. 인생은 변화. 사랑이 핵심. 민석과 산책. 후회 없어? 전혀. 내가 있어서. 과거 회상. TV 그날. 운명.
그 만남이 우리를 만들었어. 마지막. 한강 다리. 영원히 우리의 키스. 일몰 아래. 삶은 이야기. 끝은 새 시작. 사랑은 시간 초월. 인간성의 증거.